아, 오늘 한강 다녀왔는데 진짜 대박, 대박.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리고 강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게다가 캠핑장에서는 치킨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 박사님, 치킨 얘기 들으니까 배고파져요. 그치? 우리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 그래, 그러자. 좋아, 좋아. 치킨을 시켜 먹자. 문자가 왔네? 누구지? 읽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을 자주 가는 3학년 한별이에요.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저녁에도 한강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오, 귀여운 친구잖아. 이런 부탁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럼 박사님, 어떤 발명품 만들 거예요? 그거야 물론 바로 어떤 발명품이냐면 바로 잘 생각이 안 나네. 치킨을 먹으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것 같아. 우리 치킨부터 시켜서 먹자. 응? 박사님, 그럼 치킨 먹기 전에 꿈틀꿈틀로 한강에 대해 먼저 알아봐요. 그러면 멋진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를 거예요. 얍!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괴짜 박사님은 한강에 대해 배우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까요? 우리도 함께 한강을 알아보며 박사님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대해봐요.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은 바로 한강이죠. 한강이란 이름은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유래했대요. 한은 크다, 넓다, 길다, 가득하다의 의미이고, 가람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의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으며 가득한 물이 흘러가는 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강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남한강은요, 한강에서 본류라고 해요. 본류라는 것은요, 강에서 큰 물줄기, 큰 흐름이 있는 물줄기를 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강은요, 지류, 작은 물줄기예요.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라는 연못에서 시작이 돼요. 이 소자가 연못 소자랍니다. 그리고 북한강은요, 북한 금강산 자락에서 시작이 되지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각각 흐르다가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만나는데요. 이 양수리를 우리는 두물머리라고도 해요. 왜 두물머리일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물머리.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고 하여 두물머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만난 한강은요, 서울을 가로질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강이랍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도요, 한강은 정말 중요했대요.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한반도 중심에 있어서 이 물길을 이용해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도 있고요. 군사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백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신라예요. 각 나라가 한강을 차지했을 때 각 나라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어요. 이때는 백제의 전성기였죠. 두 번째 지도를 보면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한강은요,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조선시대의 세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 각 지역, 각 지방에서 걷어들인 쌀과 옷감을 이렇게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운반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하고 이때 사용된 특별한 배를 조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강은요, 여러 물건들을 한양으로 받게 하는 통로가 되었답니다. 다음으로 한강은요, 조선 후기에 새로운 문물을 여는 문의 역할을 했어요. 조선 후기 한강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한강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어요. 신기한 물건, 다양한 문화들이 한강을 통해 들어온 것이죠. 특히 개화기 때는 전등이나 전차가 한강을 통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한강의 기적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봐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간의 전쟁으로 도시와 마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했죠. 훗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정부는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 수출 주도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인 한강을 따라 많은 공장과 건물들이 생기면서 나라가 빠르게 발전했어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한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강이 오염되었어요. 한강이 오염이 되자 한강에 사는 새, 동물, 식물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을 다시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순호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한강을 보호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오염물을 제거해요. 예를 들어 한강에는 기름, 화학약품은 흘려내보내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우고 지킨다면 한강을 보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 수질 개선에 쓰이고 있어요. 강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는 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도심과 바다로 연결된 이 지역을 우리는 하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강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상류에 사는 사람들도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한강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특히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흘러내려 보낸 물이 바로 한강 전체의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류에 사는 지역들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규제로 불편한 생활을 겪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담을 하류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지고자 한강 하류 지역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이 돈은요, 한강 수질 개선에 쓰이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한강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강에 사는 새, 물고기, 식물들이 한강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 복원에도 힘쓰고 있죠.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한강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치수, 이수, 친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치수,
이수, 친수. 여기에서 수는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글자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치수부터 알아볼게요. 치수, 여기에서 치는 다스릴 치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려요. 한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치수라고 해요. 다음으로 이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이는요, 이로울 이를 뜻합니다. 이로울 이,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자는 거죠. 물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한강의 물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친수에 대해서 알아봐요. 친수의 친은 친할 친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친해지자라는 것인데요. 한강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친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치수, 이수, 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치수, 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치수란 홍수나 가뭄 등을 막기 위해 수자원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치수시설로는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제방과 남한강, 북한강의 댐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수, 이로울 이. 이수란 강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한강의 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이고 교통, 수력 발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친수, 친할 친. 친수란 사람들이 물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해요. 즉, 강 주변을 아름답고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강 수상 스포츠센터 등 친수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한강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꿈이었어. 꿈이었어. 꿈이었구나. 그래도 이 한강에 대해 공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녁에 이 한강을 잘 즐길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건 어떨까? 또 벤치에 앉으면 음악이 나오는 건? 밤하늘에 드론을 여러 대 띄어서 불빛쇼를 하는 것은 어떨까? 우와, 박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저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에 불도 켜지고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순호. 이렇게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당장 발명 도구를 꺼내서 발명을 해야 되겠어. 아차차차. 꿈틀꿈틀 퀴즈 풀어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알았죠? 순호야, 그런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발명도 발명인데 일단 치킨부터 먹고 하자. 그치? 너도 동의하지? 좋았어. 자, 그럼 치킨 주문한다. 여보세요? 치킨집이죠?